안녕하세요. 생활뉴스 해운대 송태환입니다. 해운대 지역의 소식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밀착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운대구에 부산시 최초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형 그룹홈이 문을 열어 어르신 4분이 따로 또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가 문화와 일자리를 접목하며 실시하고 있는 문화일자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르신 그룹홈의 입주식을 11일 오전 실시했습니다. 행복사랑채 그룹홈에는 반송 1동과 2동에서 각각 홀로 거주했던 79살 김순자 할머니와 76살 신이부 할아버지 등 모두 4분이 입주했습니다. 또 외로운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도 행복사랑채로 지었습니다. 원룸식으로 꾸몄고 여러 가전제품도 갖추었으며 각종 공과금도 또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검진도 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8월 반송동 250에 57번지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해 1층은 방 4개, 각각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2층은 어르신 사랑방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해운대구가 부산시 주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 해운대형 문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존의 일회성 단순 노동 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일자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예산이 끊겨도 지속 가능한 자립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23회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김정욱, 서정학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준식 시의원은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 난방의 장기적인 독점 위탁 문제에 대해 시정 질의에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4일 오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정욱 의원이 지역구인 우1, 2동 주민의 수건 사업인 체육공원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2동 체육공원 부지 내에 40여 년 된 슬레이트 건축 지붕의 성면으로 인한 피해가 구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정학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반송동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건강증진센터가 만성적인 운영적자의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에 나서 해운대 신시가지의 지역 난방 독점 위탁 운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최준식 의원은 부산도시가스가 부산시로부터 지역 난방시설 사업을 20년간 독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정진학 산업통상국장은 공사 관련 내용을 검증해 법적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를 사랑하고 해운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우리 동네 인 시간입니다.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해운대를 대표하는 구립 여성 합창단 권신영 단원을 김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하는 해운대 구립 여성 합창단.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합창단은 2005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2013년도에 구립 합창단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유능하신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선생님, 그리고 각 파트의 소프라노, 메조, 알토 파트에 각각 지도하시는 트레이너 선생님 총 3명의 선생님과 함께 30여 명이 되는 단원들과 함께 지금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습은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리고 또 대회가 있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 있으면 추가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했던 53사단과 같이 했던 그 공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해운대에 있는 대천공원에서 늦은 밤에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열심히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 연말쯤에 저희들이 영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어머니 합창단 같으면은 그냥 보통 뭐 서정적인 노래만으로 이렇게 공연을 꾸며 나간다든지 그렇게 좀 실험적인 무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합창단은 이제 작년 정기 연주회를 봤을 때 현대곡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휘자 선생님께서 직접 작곡한 노래도 같이 우리가 연주를 하면서 좀 더 폭넓게 우리 음악 세계를 좀 폭넓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됐었지 않나 싶습니다. 해운대 구립 여성 합창단의 다음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합창단이 지금 10월 22일 토요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음악회에 저희들이 예선 작품을 보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팀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팀들도 나와서 이렇게 경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목표가 있다면? 목표는 일단 입상입니다. 등수에 상관없이 입상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런 합창 팀들과 함께 겨루는 무대, 네. 저도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우리 단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연습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래가 하모니가 됐지만은 우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된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계속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해운대구 SNS에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성민영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담당자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해운대 SNS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NS로 바라본 해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요. 에이펙 나루공원은 반짝이는 강물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장산에선 바람에 살랑이는 억새를 볼 수 있습니다. 편한 옷 입고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니까 이번 주말 가볍게 산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 야외 무대 비프빌리지가 모두 부서져 버렸죠. 어쩔 수 없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야외 행사를 모두 영화의 전당에서 옮겨서 진행했습니다. 비프빌리지와 달리 아기자기한 분위기라서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엔 해수욕장 비프빌리지에서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엔 해운대구 블로그 소식인데요. 여러분 해운대 청소년 수련관 자주 이용하시나요? 대성동에 위치한 해운대 청소년 수련관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층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체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활동, 상담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각종 건강,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영 강습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이번 주 해운대 SNS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동백섬, 마린시티 앞바다에서도 불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성민영이었습니다.
해운대구 반여 1동에 위치한 장산 1차 롯데 낙천대 아파트 분여회가 주관하는 제26회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동참했으며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분여회에서는 어린이들의 경제의식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11일 오후 우3동 주민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센터는 우3동 주민자치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8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한편 우3동은 인구수 증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우1동에서 3동으로 분동도했으며 현재 요트 경기장 내 시네마테크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백섬에서 지난 11일 해운대의 지명을 유래하게 한 신라말 대학자 고은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동백섬 문화관광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 문화예술원 주최로 최치원 선생을 추념하는 헌공달해제와 기로연 진달래, 시낭송회 등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에 어진샘 노인종합복지관 주최로 실버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진샘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대학 이용자와 지역민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2년간 복지관에서 갈고 닦은 고전무용과 벨리댄스, 오카리나 등 18개 참가팀이 출전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생활뉴스 해운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운대 지역의 작지만 의미 깊은 소식들, 특별한 인물들 부산방송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생활뉴스 해운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